민주당 전당대회 준비를 맡았던 안규백 전 준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전당대회 규칙을 비대위에서 상의 없이 뒤집었다는 건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사전에 논의를 했지만 전 준위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규칙 변경을 놓고 친명계가 강하게 반발했는데 룰의 전쟁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큰 틀의 변화는 없는데요. 민심 반영 비율을 좀 강화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현행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한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이 부분은 친명계의 주장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이 전당대회 규칙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가 어젯밤 약 10시간 만에 일부 규칙을 뒤집으면서 당이 벌집을 쑤신 격이 됐습니다. 당심과 민심 중에서 민심의 반영 비율을 높였다 이렇게 소개드렸던 규정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소식에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곧 전당대회라는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심판이 이탈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로 예비 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준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도 의미를 잃은 만큼 전준 위원장직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위원장만 반발을 한 건 아닙니다. 심판이 사라지면서 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전되는 모양새인데요. 가장 강하게 반발한 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었습니다. 일단 본선 후보를 가리는 예비 경선, 즉 컷오프의 룰을 문제 삼았는데요. 전준위는 예비 경선, 즉 컷오프를 할 때 중앙위가 100% 결정했던 룰을 이렇게 중앙위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바꿨습니다.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비대위가 다시 원래대로 중앙위 100% 투표로 바꿨습니다. 중앙위는요,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자체장, 당 중진, 고문 같은 그러니까 당원 중의 당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친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마저 컷오프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나와서 얼마든지 컷오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이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권리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고 당내에는 철저히 비주류거든요. 네,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이 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린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이 비대위의 결정을 거두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룰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붙이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게 됩니다.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 컷오프 규칙을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시도가 많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원 50%대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심플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준위가 됐던 이 국민 여론조사 30%보다 오히려 민심 반영 비율 더 크죠. 친명계 외에도 이 규칙에 반발하는 당권 주자 더 있었습니다. 영선 30대 당대표가 출연할 수 있었던 여당을 따라잡기는커녕 짬짬이 전당대회와 우리끼리 잔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고 말 것입니다. 네, 그럼 비대위는 왜 국민 여론조사를 다시 빼고 중앙위 결정 100%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인기 투표식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 당 생활을 오래 한 중앙위원들이 정치인들을 보는 눈이 더 변별력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그럴 경우에 사실은 거의 인기 투표, 그러니까 지명도 높은 사람 중심으로 최고위원 후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우리 당 지도부에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좋은 후보들이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죠. 네, 이 비대위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당권 주자도 있었습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인데요. 공천을 심사할 때도 당내에 있는 기구가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로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서 그래도 이 정도 후보는 국민들께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공심위가. 네네. 그 역할을 중앙위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네, 친명계와는 완전 상반된 의견인데요. 이 중앙이 100% 결정이면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될 수 있다 하는 이 친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룰의 전쟁, 개파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친문 의원한테 유리하다고요? 당에 친문 의원만 있나요? 그래서 우리 당을 그렇게 친문 의원이 주도한다고 하면은 전대위의 룰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네, 비대위가 뒤집은 두 번째 논란의 규칙은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건데요. 전준희가 의결한 안에서는 한 사람이 2명의 최고위원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는 그중 한 명은 해당 지역에 소속된 최고위원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런 규칙을 신설했는데요.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 수도권을 제외하면 이렇게 호남 지역에 많이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호남과 수도권 출신 최고위원 후보는 유리하고 영남과 강원, 충청 출신 최고위원들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친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의 투표권 제한이자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 친명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역주의가 부활하고 우리 당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정당으로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는 권역별 대표자 연합체에 그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개파색이 옅은 당권주자 박용진 의원의 발언은 한층 거칠었습니다. 이상한 제도가 혁신의 이름으로 들어왔다. 기괴한 퇴행이다. 또 비대위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을 개파 기득권의 골방에 묶어놓는 패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비대위의 취지를 좀 살펴보면 수도권 정당을 극복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원 분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호남을 제외하면 그 호남보다 이 수도권 지역의 당원 비율이 더 높기는 하죠. 지난 수년간 호남, 충청, 또 영남 출신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에 입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 충청, 영남 출신의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직전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볼까요? 민주당 경기지사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는 대패를 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이 수도권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쏠린 이유일 텐데요. 호남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섬처럼 남아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수년간 호남당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 이제는 수도권 정당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과연 됐는가 싶기는 한데요.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호남의 투표율 유난히 낮은 점 눈에 띄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 실망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걸 의식한 거였을까요? 민주연구원에서 낸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는 호남 유권자의 환멸, 균열을 선거의 패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바로 위 항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로 호남당으로 축소, 고립됐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호남에서도 이런 최고위원 선거 규칙 규정 반길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광주 전라면 광주 전라 지역에서 출마한 최고위원을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저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 호남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생각이지만은 이것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네, 비명계를 포함한 당권 주자들의 반발을 산 규칙 또 있었는데요. 본 경선에서는 이 대의원 반영 비율을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이렇게 높였죠. 이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고 민주당 지지층 또 무당층의 국민 등 여론 등만 반영을 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인다는 원래 취지에 맞는 거냐, 이런 질문 나왔는데요. 국민 여론조사를 우리 민주당 지지층
당하고 무당층을 상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민심을 반영하고자 했다면 국민 여론조사가 뭐 정당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참여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것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이 매번 경기 규칙이 정해지고 나면 유리하냐 불리하냐 논쟁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번에는 비대위가 개입한 셈이 됐습니다. 이 전당대회 규칙 내일 당무위에서 최종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당내 거센 반발이 일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당무위 토론에 열린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인데 규칙에 대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당대회 규칙 뒤집은 비대위, 룰의 전쟁, 친명계 이재명도 컷오프 될 수 있어.